21세기의 활기찬 복도에서 전자, 기기의 윙윙거림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자 예술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는 전례 없는 연결을 제공하지만 고립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 이 시대의 정신건강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옛날 옛적에 번화한 도시에서 디지털 기기 주위에서 살아가는 여성 사라가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스마트폰의 부드러운 빛으로 시작되어 아침 식사, 출퇴근, 그리고 반성을 위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도 함께했다. 사라는 기술 대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빠른 타이핑과 능숙한 소셜미디어 관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적 성공 속에서도 과도한 연결에서 생긴 단절감으로 인해 커져가는 허전함을 느꼈다. 주가 몇 달로 굴러가면서 사라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한때 흥미롭고 자신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던 끊임없는 알림은 점점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밤이면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며 그녀를 지치게 했다. 미닝풀하던 대화와 연결해서 점점 더 멀어진 채로 피드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사라는 디지털 시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그 통찰력은 그녀의 내면, 탐구와 변혁을 자극했다. 기사는 디지털 디톡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호작용 간의 균형 유지, 그리고 마음 챙김의 중요성과 같은 관행을 제안했다. 흥미롭게 생각한 사라는 개인 실험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에서 분리되는 디지털 디톡스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공원 산책, 소설 읽기, 그림 그리기,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 같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이 새로운 습관들이 자리 잡아가면서 사라는 마음 챙김을 수용했다. 그녀는 명상을 연습하며 호흡과 현재 순간에 집중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그녀는 디지털 소비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그것이 풍요롭게 할 때와 무감각한 일상이 되었을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경계를 세우고 근무 시간 이외의 소통을 제한하며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갔다. 차츰 사라의 정신건강은 꽃을 피웠다. 피로감은 가시고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지털 환경을 선별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들을 따르고 스트레스의 원천을 언팔로우하는 법을 배우며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라의 삶에서의 변화는 개인적인 웰빙을 넘어 깊이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디지털 웰니스의 옹호자가 되어 워크숍을 조직하고 동료들과 그녀의 여정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회사 내에서 건강한 디지털 관행을 향한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여정을 통해 사라는 디지털 시대의 정신건강 유지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경계를 설정하고 마음을 챙기고 진정한 인간 연결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며 디지털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찾았다. 결국 사라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의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더 넓은 서사를 설명한다. 그것은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증명하며 기술의 복잡성 속에서도 우리는 균형, 웰빙,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끊임없는 피로와 감기로 고생하던 철수는 더 이상 몸의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 받기였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산책을 하며 햇빛을 받자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하게 됐다. 둘째로, 그는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기로 결정했다. 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돕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그가 바꾼 습관은 항상 올바른 식사를 챙기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식단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 특히 시금치와 블루베리를 포함시켰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네 번째 습관은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철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였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몸에 필요했던 휴식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철수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일곱 번째로 그는 개인위생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손을 규칙적으로 씻고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켰다. 여덟 번째로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강화하였다.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는 그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9번째 습관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이는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 그 또한 면역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었다. 그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몸의 전반적인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면역력 역시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자신이 더 이상 작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그는 이 10가지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간단한 습관들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철수의 이야기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게 되었다. 여전히 이 습관들을 지켜나가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세 번째 이야기, 2023년 봄, 나는 지친 일상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업무와 일상 속에서 점점 피곤함과 무기력에 빠져들던 시기였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일하는 데 익숙해진 나는 어느 순간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허리가 아프고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건강에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건강, 즉 내면의 평화도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암벽 등반과 같은 신체 활동, 명상,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과 같은 항목들을 나열했다. 이러한 변화가 나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집 가까운 공원에서 조깅을 했다. 처음에는 미루기도 했고 아침잠을 털어내기 어려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차츰차츰 아침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는 것이 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나면서 한층 더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었다. 평소 라면과 같은 간편식을 주로 먹던 나는 다양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식단을 계획했다. 매주 식사 계획표를 작성하여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식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자와 계란 정도로 만들던 샐러드를 점점 더 다양한 재료로 추가하여 먹은 결과 몸이 더 가볍고 에너지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이었다. 처음에는 명상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명상이 단순한 마음 비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 밤 자기 전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던 내 습관이 점점 사라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신체적 건강의 개선을 넘어 나 자신과 대면하며 내면의 진정성과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장려하고 싶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변화였고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줬다. 이제 나는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바쁜 도시 생활에 시달리던 영희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업무의 압박, 끊임없는 회의,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수로부터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귀 기울여 듣기만 했던 그녀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요가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요가 강사는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참가자들을 환영했고 그녀는 수업에서 다룰 5가지 요가 동작을 소개했다. 첫 번째 동작은 고양이 소 자세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펼쳐 바닥을 집은 채 척추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동작은 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이완감을 주었다. 고양이처럼 둥글게 등을 말면서 체내의 긴장을 풀어나가고 소의 자세처럼 허리를 낮추며 자연스러운 호흡을 되찾았다. 그 순간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두 번째는 나기 자세였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이때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손은 몸 옆으로 편안히 내려놓았다. 이 자세는 그녀로 하여금 모든 파도를 잠시 멈추고 따뜻한 해변 모래 위에 쉬고 있는 듯한 평온함을 주었다. 영희는 이 순간을 통해 모든 걱정과 압박감을 내려놓고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동작은 나무 자세였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바닥을 허벅지에 대고 난 후 양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는데 이 균형 잡기는 단순히 육체적 도전만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야 했다. 처음엔 흔들리며 발을 디뎠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자신과의 연결됨을 느꼈다. 네 번째는 다리 위로 들어올리기 자세였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그녀는 다리를 하늘로 들어올렸고 이 자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느낌이었다. 역류성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피곤한 다리가 점차 가벼워졌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마음속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마지막 5번째 동작은 쉬바산으로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자세였다. 요가 매트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왜 이 토요일 아침 요가 수업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이 자세에서 그녀는 마치 하늘의 푸른 빛과 하나가 되어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깊은 이완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감정의 긴장들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수업이 끝난 후에 영희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변화를 안겨주었다. 이후 시간마다 이 5가지 요가 동작을 실천하며 영희는 점점 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져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영희는 오늘도 매트 위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간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 전체가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두렵지 않았다. 요가의 기적을 통해 그녀는 매일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으니까